DSR 규제 완화가 되면은 똘똘이 갈아타기 시즌이 상당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망세도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들이 다 올라가고 모든 아파트들이 똑같이 다 내려가는 시대가 됐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하죠. 네, 그러나 이 양극화에 따른 신고가 행진이 되는 곳들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인구 감소, 저출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보유세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들 때문에 똘똘이 한 채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 감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에 따른 양극화다. 그것이 똘똘이로 몰리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금이란 부분들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양극화가 나타난다. 그 양극화가 여러분들이 지금 알 수 있는 기간보다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한 30년 정도는 앞으로는 이런 양극화 시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아타기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혹은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가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자, 근본적인 문제는 이 DSR 규제죠. 그리고 은행의 총량 규제, 대출 규제라는 이런 것들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묵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DSR 2단계로 있다 보니까 지금 대출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총량 규제까지 다 묶여서.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택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 주택을 갈아타기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큰 문제는 중신용자, 저신용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업으로 가죠. 그러면 이 대부업으로 가면 고금리가 됩니다.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부실이 되는 거죠. 부실의 내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은행서 이제 대부업으로 은행에서는 해주지 않으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은행에 대한 부실 문제를 봐왔었습니다. 뭐 IMF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은행의 부실 문제는 아파트 담보대출로 인해서 부실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아파트는 담보가 확실하죠. 담보를 어떻게 설정합니까? 채권채 금액이 120%입니다. 이 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매시장이 아파트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경매시장이.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아파트 지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서 은행이 회수를 하지 못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은행의 부실 원인은 가장 큰 문제가 기업 대출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죠? 자영업이죠. 주로 사업자입니다. 법인이나 사업자. 여기서 주로 부실이 나오죠.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는 뱅크럽시 파산을 하거나 이 부분들이 거대 부실로 작용하게 됩니다. 거대 부실. 그래서 담보가 확실한 아파트에 대한 이러한 규제는 사실 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주택에 대한 대출은 확대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DSR을 규제를 한다. 그래서 의식주와 관계된 대출 문제는 DSR을 하질 않습니다. 특히 미래소득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도 지금 DSR 5억까지 푼다고 합니다. 5억.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은 DSR 5억이라는 부분들은 기존의 대출을 포함합니다. 만약에 신용대출이 여러분들의 기존의 기대출이라고 하죠. 5천만 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도가 DSR 규제가 받지 않는 한도가 4억 5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DSR은 합산이니까. 그래서 DSR 5억까지는 지금은 2억까지니까 5억 이상부터는 DSR을 40%를 적용한다는 이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는 어떻게든 돈 갚아. 이게 맞는 말입니다. 아파트를 실수요자 하겠다. 한 채 정도. 그렇죠. 1채. 아니면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이게 돈을 뗄 이유가 있습니까? 은행이 돈을 못 받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경매 시장이 워낙 아파트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채권 채구액도 120%까지 네, 우리가 설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염려를 하지 않는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 그것을 은행의 대출이라는 도구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는 것은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맞지 않는 처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유라는 단어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 그냥 민주주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하고 민주주의는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거주 이전에 대한 자유는 보장해 주는 것이 네,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에 대한 염려가 거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리 선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되다 보니까 미리 진입을 하게 됩니다. 왜 미리 진입을 합니까? 나중에 이것도 막차가 될 수 있다는 그 불안감입니다. 막차. 왜 그렇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LTV를 80%까지 네,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럼 1주택자는 어떻게 됩니까? 갈아타기는 얼마큼 확대해 줍니까? LTV를? 네, LTV를 70%까지 확대를 해주다 보니까 그때 막상 우리가 대출 규제가 풀리고 나서 DSR이 풀리고 나서 진입을 하기에는 한 박자 늦다. 그래서 먼저 선진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재건축 특히 재건축 쪽으로 지금 입지가 좋은 네, 지금 똘똘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네, 똘똘이로 수요가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진입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문의도 3배 늘었습니다. 매매 호가 2억, 호가 3억. 네, 호가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리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항상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정책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정책을 연구하지 마세요.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책은 그냥 양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시장을 보거나 부동산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네, 변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상수죠, 상수. 그 상수가 무엇이죠? 네, 입지입니다. 입지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책이라는 부분들은 항상 변동입니다. 변수죠, 변수.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특히 아파트를 사거나 한 채를 사더라도 여러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다? 변수를 절대로 고려하지 않는 거다. 변수를. 항상 상수만 고려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변하지 않는 것을 중점에 두고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로 투자의 기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선진입들이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도 저는 갈아타기 시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출이 풀리게 되면은, DSR이 완화가 되면은, 지금 DSR 2단계죠. 2억 원까지, 2억 원 이상부터는 DSR 40%니까 그것이 5억까지 확대된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상당 부분 많이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2억을 부동산 대출을 받는데 아파트를 사는데 2억 원까지 대출을 한다. 자, 이게 조금 많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지금 차상위 계층 그리고 우리가 5분위, 1분위 이런 계층들 하위 계층이죠. 상위 계층. 네, 5분위 계층하고 1분위 계층의 차이가 지금 10배입니다. 이것이 얼마까지 간다고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20배까지 간다고 했죠. 이것이 뭡니까? 이게 양극화죠, 양극화. 자, 이 양극화는 지금 우리가 지금 정책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양극화의 가장 큰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 인구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양극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전후로 해서 극도로 양극화가 나타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18년도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부터.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 정책적인 부분으로 막고 늘리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갈아타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마찬가지죠. DSR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내 아파트는 올라가지 않는데 다른 아파트가 올라간다. 이게 지금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은 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병. 가장 큰 병이 뭡니까? 화병이죠. 이 화병은 이건 치료약이 없습니다. 만병통치약으로도 안 돼요. 친구들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나만 안 되고 있다. 그러면 화병 걸리는 겁니다.
옆에 지금 친구 보니까 동창회 나갔는데 그 여자들 있죠. 여성분들 보시면은 누구 아파트 사서 뭐 몇십억이 됐다 그러면은 환장합니다. 뒤집어져요. 이 화병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상대적 박탈감이죠. 이 상대적 박탈감이 사람을 그냥 막 미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상대적 박탈감은 무엇에서 만들어집니까? 이 양극화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분위 배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느낄 거예요. 인구가 감소되고 양극화는 필연적이다. 이런 부분들은 대출이 규제되고 아니면 대출을 풀어준다. 이 문제로 해소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정책적으로도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기서 미리 대응을 하시려는 부분 사람들이 대출이라는 이 지렛대를 이용해서 앞으로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 노력들, 특히 마찬가지지만 입지에 대한 중요성. 기존에는 우리가 학군지에 대한 중요성이 있지만 지금은 물입니다, 물. 그래서 조망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이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무슨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홍콩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조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를 측정하는 그런 부분들로 앞으로 아파트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그래서 이 대출이라는 규제 완화가 되기 전에 선침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대출 규제 완화가 됐을 때 현실적으로 매우 급격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